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안녕하세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 마련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아이 건강을 챙겨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송철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 아이가 좀 잘 자랐으면, 특히 남들보다 잘 자랐으면이라는 걱정을 할 텐데, 한편으로는 내가 남들보다 잘 자라지 못할까 봐 혹은 이 성장장애가 발생할까 봐 걱정을 하십니다. 성장장애가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성장장애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 키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염색체 이상이 있습니다. 21번째 상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다운 증후군과 성염색체가 하나 없는 터너 증후군이 원인이 됩니다. 둘 다 지능 저하가 찾아와 성장을 방해합니다. 셋째로, 선천성 대사 이상은 아미노산 대사 이상으로 페닐아라닌에 문제가 생겨 페닐케톤 요증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적인 요인도 해당이 됩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영양 결핍이 있고요. 질병으로는 만성신염과 흡수장애, 뇌하수체 저하증, 갑상선 저하증 등이 있습니다. 셋째로, 심리적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는 선생님과 친구들 간의 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이러한 요인들이 소아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다양한 요인들이 있네요. 요즘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봄철이 되고 나서 면역력에 대한 얘기가 참 많잖아요. 봄철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소아 청소년들에게도 어떤 질환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역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소아 청소년 질환, 봄철에 뭐가 있을까요? 간염성 질환 및 호흡기 질환은 대표적으로는 입술 포진과 분해염, 수족구병이 있습니다. 그러고 흔하게 걸리는 감기와 장염,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염도 해당이 되고요. 올해 들어 특히 더욱 주의가 필요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등이 있죠. 네, 뭐 이것저것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아토피 피부염 주변에 걸린 사람만 봐도 어릴 때부터 알아왔다, 소아 때 알아왔다라는 말 많이 하던데, 막 가렵고 건조하고 참 힘든 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소아 아토피 피부 어떻습니까? 네, 그 소아 아토피 특성상 이 아토피의 특성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을 그렇죠. 특징으로 합니다. 호전되는 시기는 원인이나 유발인자 등에 따라 개인마다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며 일부 환자에서는 평생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토피 치료는 증상이 심할 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진단 후 꾸준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방금 또 평생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소아 때 생긴 이 아토피 피부염 평생 동안 성인이 돼서도 재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소화기의 증상이 심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의 약 40% 정도가 5세 전후에 호전이 되어 약 80% 정도는 성인이 되어야 증상이 호전된다는 좀 부정적인 학회 보고가 있지만, 대부분 소화기의 호전과 완치를 경험하는데요. 하지만 소화기의 아토피가 심하거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동반된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성별로 보면 여아인 경우, 어린 나이에 아토피가 시작된 경우는 성인까지 증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소아 청소년 소화기 질환에 대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사연 잘 듣고 알맞게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학교 3학년 10살로 접어든 아들의 식습관이 걱정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우리 아들은 평소에 가리는 것 없이 이것저것 잘 먹습니다. 반찬 투정 없이 듬직하게 먹는 모습만 봐도 정말 행복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잘 먹는 만큼 자주 체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무조건 한두 번씩은 소화가 안 된다며 손도 따고 또 약도 먹고 정말 난리예요. 혹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마음 같아서 위내시경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성인이 아니어도 위내시경 가능한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어린이인 것 같은데, 이 위내시경 성인만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린이들도 가능한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아의 경우 속쓰림과 신물이 넘어온다고 해서 외래를 방문합니다. 소아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위 내시경을 받을 수 있고요. 위 내시경이 꼭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 재발성 복통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구토가 지속되는 경우, 삼킴의 곤란이 나타날 때,
토혈이나 흑색병 등 위장관 출혈이 의심될 때 네. 이물질을 삼켰을 때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었거나 이 증상이 수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우리가 위내시경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이 소아도 위내시경이 가능한 줄은 제가 몰랐었는데 그렇다면 이 성인이 받는 위내시경과 소아의 내시경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성인에서 사용되는 그 위내시경의 직경은 9mm 정도 있고 네. 반면 소아과에서는 직경이 6 내지 7mm 정도로 위내시경 기기를 사용합니다. 성인의 콧구멍으로도 삽입이 가능한 크기며 식도 손상 없이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10살 이상의 소아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9mm 이상인 표준 내시경을 쓰는 것이 권장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10세 이상 40kg 이상 아이에게는 수면 마취를 하여 위인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연자님도 위내시경 아무리 어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찾아서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아프면서 성장한다라는 말을 어른들이 많이 하지만 내 아이는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습관을 좀 챙겨야 될까요? 네. 첫째로 규칙적인 운동, 운동, 두 번째 영양 균형을 맞춘 음식, 음식. 셋째로 환경 호르몬 폐악입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은 체내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에너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양 균형을 맞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영양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호르몬은 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면서 이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은 내분비 교란 작용으로 성조수증이 유발되어 성장판이 일찍 다치게 되어 소아 성장의 저하 요인이 되므로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소를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제 내주시면 제가 오늘 다 맞춰보겠습니다. 네. 문제 내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아 비만인 경우 살이 키로 가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 말이죠. 어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어릴 때 살이 키로 간다라는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봤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 많이 먹고 조금 뚱뚱해도 나중엔 키로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입니까? 네. 이유는 체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네.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소아 청소년의 성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시켜서 네. 성조수증이 야기되며 이 성조수증이 야기되면 성장판이 일찍 다치게 돼서 오히려 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령에 맞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릴 때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뚱뚱해지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또 내주시죠. 청소년 때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은 성장에 방해가 된다. 이것도 아까 문제와 비슷하게 제가 좀 자신이 사실 있거든요. 저 어릴 때 운동을 조금 했었는데 네. 저희 코치님이 무거운 걸 들고 이런 운동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키가 안 큰다라고 해서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답 O,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방해되는 게 아닌가요? 모든 운동은 네. 대부분 키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 하중을 받는 운동을 한다 하여도 네. 유산소와 근육 강화에 효과를 줍니다. 네. 그래서 키 성장에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동 후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이 동반돼야 합니다. 이거 진짜 몰랐습니다. 좀 저는 자신이 있었는데 틀렸네요. 네. 다음 문제 내주시죠. 소아 청소년기에 발생한 천식은 성인이 되면 저절로 낫는다. 성인이 되면 이 천식이 저절로 낫는다? 아까 아토피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성인이 되면 좀 호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절로 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병은 치료를 해야 되겠죠? 정답 X 하겠습니다. 네, X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소아 천식은 성인 천식에 비해 경과가 양호하지만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소아 천식은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아졌던 아이들도 천식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조기에 치료되도록 노력해서 성인 천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아 청소년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아이의 개성을 살리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소아 청소년이 되도록 부모님의 적극적인 생활 습관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